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지는 나름 좋아요. 제가 보기에 상가주택으로 보기에는 조금 원거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왼쪽으로 이게 뭐지? 바다인가? 근데 여기가 진양호예요. 진주 진양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이게 스카이뷰로 보니까 도리어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도로 볼게요. 지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옆에 보니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이런 게 보이고요. 바로 인접해서. 그리고 위로 조금 북쪽으로 보니까 진양호 공원이 있습니다. 진양호 공원이 있고요. 이렇게 쭉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는 남강댐, 노을공원에서 뭐 이런 거,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꽤 차량 통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보니까 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물건의 맞은편에 보니까 유치원하고 요또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있어요. 알티오라라고 꽤 유명한 곳인가 봐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요양병원, 그리고는 옆에 보니까 우측으로는 상가주택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뭐 맛집이라든가 카페 같은 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뭐 로드뷰 보시면 아시겠죠? 네, 커피잔 보이는 거 다 카페예요. 그리고 식당들 있고, 그리고 경혜여중 경혜여고가 있고, 그리고는 옆으로는 이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거동 쪽으로 요즘 뭐 맛집 카페 해가지고는 요 진양호 쪽, 요 인근, 지금 이 물건이 있는 요 도로변 그리고 상가주택 쪽으로 해서 맛집 카페들이 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본 지가 오래돼서 별로 기억이 없어서 한번 나들이 삼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도로변에 있는 이 물건인데 이 핑크색 이겁니다. 근데 땅 모양이 안 좋죠. 그죠? 땅 모양이 안 좋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그죠? 스카이뷰로 한번 볼까요? 스카이뷰로 이렇게 보니까 여긴 다 나무잖아요. 결국은 이게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무슨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여기 그죠? 뭐 남의 건물이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요 갖다 대면은 식당 이름이 보여요. 이 건물이 2층 건물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주택이 있고 이런데 1층에 이제 식당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식당이든 뭐든 근린 상가 같은 걸 하려면은 어떨까요? 특히 식당 이런 거는 물론 여기 앞에 뭐 인근에 학교 있고 이러니까 학생들 상대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요즘은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차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그게 이제 유치원하고 뭐 알티모라 이렇게 되어 있는 저기고 그리고는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여기는 카페인 것 같아요. 카페 진양호에서 이제 카페 여기는 이제 어때요? 들어가면 이렇게 쫙 이렇게 카페 마당에 건물 마당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봤자 뭐 여긴 다 요즘 차들 가지고 움직이니까 여기에 걸어서 놀러 올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주차가 그렇게 썩 제 생각에는 흡족하지가 않은데 이 옆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뭐죠? 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정식 국수에서 이 간판 보이죠? 이 식당인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하는데 토지가 안 돼. 지금 경매 나온 건 여기까지 포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데크 있는 선에서 뭐 그거는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가 다 있잖아요. 논으로 원래 돼 있는데 나중에 지적도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튼 여기 소유자가 누구인지 뭐 등기부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여튼 여기를 이제 빌려서 지금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경매에 나온 것은 이거는 포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1층은 식당 그리고 2층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3층으로 보이는 요게 그죠? 요게 이제 그 다락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로드뷰 움직여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에 여기 보니까 뭔가 가건물인지 뭔지 뭔가가 보이고 뒤에 이제 차가 있고 그래요.
지금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답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여기에 여기 소유주가 건물을 올리게 된다라든지 그럴 때 약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물론 공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건물 자체 입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 주차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낙찰을 받아가지고는 여기 지금 현재 이 식당에서도 이 옆에 땅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이제 올리게 된다 이랬을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예, 그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서로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나라는, 그게 조금 주차라는 게 주차 부분이 조금 단점이 되는구나. 왜냐면은 토지는 이 핑크색 부분, 요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니까. 라는, 그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 단점부터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적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적도. 이거는, 잠시만요. 지적도 열게요. 지금 경매 나온 게 695-131이에요. 695-131.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경매가 나온 건데, 옆에 이제 주차장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곳, 여기는, 전이네요. 답이 아니고 전, 그래서 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간에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거기서 이제 주차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게 입찰 날짜가 언제고 이런 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날 입찰 날짜입니다. 경매 2차입니다. 한번 유찰됐어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 번호는 2060-9007입니다. 경남 진주시 평거동 695번지 되고,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 상가주택입니다. 자, 토지는 114.95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층, 2층 바닥 면적 합계 54.408평 됩니다. 감정가 4억 5,740이고요.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가 3억 6,592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그리고는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자, 토지입니다. 토지는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 도시지역, 우리가 토지 보면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나누죠. 그죠? 도시지역에서 가장 건폐율이 작은 곳이 자연녹지죠. 그죠? 그래서 전체 이제 땅에 건물을 앉힐 수 있는 1층 바닥 면적이 어떻게 해요? 20%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되어 있고, 그리고 땅에 그래서 감정이 3억 514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층, 2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이 2018년 1월달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3년 얼마, 그죠? 4년이 채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1층, 2층 해서 이제 건물의 감정이 1억 4,986만원. 그리고 제시회가 있습니다. 제시회라는 거는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데 어떤 건물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보니까 건물 뒤편으로 창고같이 뭔가 보였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9평 했습니다. 매각에는 포함입니다. 매각에는 포함인데, 여기 건축물 대장 제가 조금 이따 보겠는데, 아까 제가 자연녹지 지역 건폐율이 20%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 앉아있는 자체가 20%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9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양성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자체에서 단속할 때 단속기간에 뭐 단속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철거를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여튼 그 다음에 보니까 동측으로 도로는 아까 우리가 본 도로가 20에서 25m 도로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등기부 보기 전에 건축물 대장 보는 김에 한꺼번에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지금 보고 계시는 건축물 대장의 발급 일자는 2021년 9월 17일 기준입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다 하면 여기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돼 있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는 보니까 한 가구라고 합니다. 2층 한 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저기 자연녹지죠. 그죠? 보니까 건폐율이 19.7184%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빠곡하게 건폐율은 제대로 그죠? 다 된 거죠. 그죠? 더 이상 뭐 1층에 뭔가를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용적률은 뭐 39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2층 되어 있는데 1층은 제1종 근생 휴게 음식점 있고요. 그리고 2층은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열면은 이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는 뭐죠? 소유자,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등기부 등본 보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 이렇게 여러분 열람하면은 처음에 표제부가 나오죠.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뭐가 나옵니까? 주소지가 나오고, 그리고는 뭐 대지 면적이라든가 건축물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다. 그리고 층별로 뭐죠? 바닥 면적, 그죠? 층별 뭐 면적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명의라든가, 그죠? 그런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은 등기부 기준이 되고, 그리고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어떤 면적하고 등기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경매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 있냐면은 특히나 왜 그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막 이런 경우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1층에 뭐 어떻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되어 면적이 예를 들면 계단실 또는 뭐 엘리베이터실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 있고, 그리고 근생이 몇 평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그런 어떤 근생이 있는 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등기부에 기재를 하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게 뭔가가 1층에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위반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은 저기 1층에 있는 이 위반되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무허가로 이제 증축을 한 거죠. 자, 그 내용을 그러면은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은 양성화시킬 수 있겠죠.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해 버린다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양성화할 수 없는 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문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항상 등기부, 건축물대장 그리고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건물의 건물 대지, 땅의 어떤 그 경계선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뭐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건물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1층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고, 특히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1층에 지금 한 가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층에 정말로 한 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나뉘어져 있다라든지, 간혹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다가구 건물 이런 거 보면은 위반되는 건물이 반 이상이죠. 그죠? 네, 그런 것은 뭐냐면은 서류상으로는 적발되지 않아서 나타나 있지 않다더라도 우리가 경매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 건축물 대장하고 우리가 간단히 봤고요. 그러면은 등기상의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라든가 뭐 구분 상가 이런 거 말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가 두 개가 있죠. 자, 토지 등기부 볼게요. 2005년 8월 1일 날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0일 근저당 진주 서부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합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계속 더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날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되고 5일 후에 여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원래 2005년도 지금 전 소유주 박모 씨가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건물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자, 돌아가시고 나면은 원래 자손들이, 그죠?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상속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밟지 않고 있고, 그리고는 또 대출을 해줬으면 이자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자도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채권자 측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안 계신 분을 상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 농협 측에서 자기들이 대리, 그러니까는 대위,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렇게 상속 절차를 밟게 해서 그리고는 바로 경매가 들어온 겁니다. 2010년 이렇게 되고 2020년 12월 10일 날 그래서 상속이 되고 바로 5일 후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본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 보면 갑구에 소유권 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건물 등기부니까 지금 보고 계신 거 소유권 보존 2018년 1월 31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10일 날 상속이 됩니다. 공유자 3사람한테로 아마 자녀인 것 같아요. 느낌에. 자, 3분한테로 이렇게 나눠서 상속이 됩니다. 왜? 원래는 2019년 8월 14일 날 상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 절차를 스스로 밟지 않으니까 2020년 12월 10일 날 어떻게 대위자는 누구냐? 대신해서 이 행위를 하는 자가 그러니까 소부농협이고요. 그 원인은 뭐냐 하는 거죠. 원래 2015년도에 토지에 보면은 담보대출을 해줬거든요. 자, 그래서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위에서 이렇게 상속을 시켰다. 원래는 2019년 8월 14일 날 상속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2월 10일 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15일 날 이제 경매가 이제 그 전에 물론 이렇게 하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하죠. 경매 신청하면은 하루 이틀이나 2, 3일 후에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등기부 같이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건물 등기부도 보는 김에 봐야죠. 아까 전체적으로 토지 등기부 봤으니까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8년 1월 31일 소유권 보존 그리고는 2018년 2월 13일 날 근저당 그래서 토지에는 2018년 2월 13일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입니다. 그 뒤에 역시 계속해서 추가 있고요. 역시 밑에는 토지 등기부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여튼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2018년 2월 13일입니다. 임차인 김모 씨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2018년 3월 13일이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공유자, 소유자 3사람이죠.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원래 전 소유주하고 뭐 가족 간이다. 그래서 가족 간에서 이게 뭐 진짜 1,000만 원에 100만 원 맞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대항력 자체도 없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시세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 그 평화동 가면은 그 주변에 상가주택이 많으니까 상가주택 1층에 나와 있는 그 저기 임대 매물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에 보증금 몇 평이고 어떤 입지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걸 보시고 계약된 것도 보시고 나와 있는 것도 보시고 지금 이 물건하고 입지하고 이런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데 눈에 굉장히 많이 띄어요. 대로변에. 그래서 자, 하지만 뭐냐면은 주차라는 부분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차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튼 금액도 뭐 만만하고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대의 물건이고 문의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이 얼마인데 제 투자금은 얼마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할 만한 물건이 있을까요? 이런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규제 지역이고 그죠? 그리고는 뭐 금액대도 많이 높지 않아서 대출을 레버리지로 한다면은 그리 큰 돈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입지는 나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땅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기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